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현대 철학의 거장,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의 깊은 통찰을 담은 명언들을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없는 철학적 사유들이지만 이 문장들은 우리 삶과 사고에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명언들을 통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조금 더 가까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기능과 한계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려 했으며 언어의 범위를 넘어서면 의미 있는 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우리가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논의할 수 없으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이상학적이거나 초자연적인 주제 또는 감정과 같은 비언어적 경험을 포함합니다. 진지하고 훌륭한 철학 작품은 전적으로 농담만으로 구성해서 쓰여질 수 있다. 이 문장은 철학의 접근 방식에 대한 반전적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철학이 전통적으로 진지하고 엄숙한 방식으로 전달되었지만 이 문장은 철학적 진리나 통찰이 유머나 농담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유머는 복잡한 개념을 단순하게 전달하고 철학적 아이디어를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종종 철학적 사유가 일상 언어와의 충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이 때문에 일상적 농담이나 유머도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이 문장은 자기 기만의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종종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실수를 진실하게 직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는 인간 존재의 깊은 심리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철학적으로는 자신의 인식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인식론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나는 나의 세계이다. 이 문장은 주관적 세계관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식과 경험이 우리의 세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각 개인의 세계는 그가 경험하고 인식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따라서 나라는 존재는 곧 나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과 더불어 개별적 세계관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입장을 드러냅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이 명제는 언어와 현실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우리의 사고와 세계 인식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범위가 곧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단어를 발음하는 것은 상상의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과 같아. 이 문장은 언어의 창조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상 속에서 특정 개념이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상상 속의 음악을 현실로 표현하기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듯이 우리가 말을 하는 행위는 우리의 사고를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언어의 작용을 물리적 행동과 비교하면서 언어의 창조적 힘을 강조합니다.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자를 이해할 수 없다. 이 명제는 서로 다른 존재의 경험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사자가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사자는 전혀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언어가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삶의 방식, 경험, 그리고 사고방식을 포함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천재에게는 다른 정직한 사람보다 더 많은 빛이 없다. 그러나 그는 이 빛을 불타는 지점으로 집중시키는 특별한 종류의 렌즈를 가지고 있다. 이 문장은 천재성과 보통 사람의 차이를 묘사합니다. 천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더욱 명확하고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천재는 마치 빛을 모아 집중시키는 렌즈처럼 자신의 능력을 특정한 문제나 분야에 강하게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천재성이 단순히 재능이 아니라 그 재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있다는 철학적 관점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면 지적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문장은 지적 발전과 창의성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종종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나 시도가 새로운 지적 발견이나 혁신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이거나 안전한 방법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할 수 있는 모험적 시도가 진정한 지적 발전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실을 납득시키려면 그것을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대신 오류에서 진실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 문장은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철학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진실을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대가 그 진실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된 전제나 오류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 진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교육이나 설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 이 견해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의 큰 전체 문제를 넘어서 자유로운 관점이 있는 곳으로 달아나라. 이 문장은 철학적 사고의 폭과 깊이를 강조합니다. 문제를 다룰 때 부분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세부 사항에 갇히지 않고 넓은 시야를 가지라는 철학적 조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비트겐슈타인의 명언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철학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이 명언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철학적 사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이 명언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세계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